대선 후보들이 가상화폐부터 NFT까지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을 강조하며 2030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이벤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관련 정책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모두 NFT에 대해서는 좀 자주 더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젊은 층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어떤 표심 전략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2030 세대들을 겨냥한 대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자 현재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가상화폐와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 관련 정책 공약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각 후보별로 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들 방향성을 내놓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정책 공약을 먼저 낸 이재명 후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일명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소확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또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과세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화폐 소득부터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1년을 유예하겠다는 이 소확행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난달 초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직접 밝힌 공약은 과세 유예 말고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웅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인 디지털 자산감독원을 신설하는 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직 명칭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건 아닐 테고 뒤에 있는 감독원이라는 그 명칭이나 뉘앙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감독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감독원이라는 명칭 자체부터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금감원과 같은 정부기관 성격이 아니라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위원회 설립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융위원회는 거기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게 1금융권, 2금융권, 거기다 캐피탈, 벤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가상자산, 블록체인 이걸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기 좀 약간 그럴 거야. 아마 위원회가 생긴다 그래도 총리실 산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한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NFT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아예 대선 캠페인에 NFT를 활용하겠다라는 후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인데요. 예. 이 후보는 조만간 진행하는 선거자금 펀딩에 NFT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거자금을 냈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방식인데요. 아직은 NFT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채권의 약정 효력은 없습니다. 펀딩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디지털 기념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후보는 앞서 새해 메시지를 담은 NFT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후보의 이 같은 친 NFT 행보는 이광재 의원과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를 NFT로 발행해서요. 2,000클레이 하나로 약 300만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해당 게시물은 2018년 1월 박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에 나서자 박영수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 후보의 행보는 2030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산업 발전이 도움이 될 만한 정책 공약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보자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게임 경기에 직접 참관을 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어서 좀 재밌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는데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와 관련된 게임이든 NFT든 가상화폐든 구체적인 뭔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좀 많이 뒤처진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관련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도 최근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정책 공약의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한 포럼에서 서면 축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결과 현재 윤 후보 측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이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공약을 수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후보 캠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가상자산 산업의 규율과 또 진흥의 관점에서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NFT, 또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는 내용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 측 말처럼 빠르면 일주일 내에 가상화폐와 NFT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고 한 만큼 이 후보와 같이 이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두고 또 한 번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